오늘 여러분들께서는 4차 산업시대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1964년 7월 29일생이 이런 달력을 이제 계산을 해서 달력을 뽑아놓으면 2001년서부터 2004년, 5년, 6년까지 중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잘 나가게 돼요. 중년운을 맞이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데다가 이분이 2008년 5월달서부터 그동안 잘 나간 것을 더 잘 될 거라고 배팅하게 어디 투자하거나 도전하게 되면 어떨까요? 혹독한 겨울로 돌아오고 있죠. 이게 혹독한 겨울로 돌아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분은 2011년서부터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아주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겨울을 나고 새로운 봄이 2018년 12월 달서부터 새로운 봄이 시작됨을 발견한 겁니다. 앞으로 이분은 그 지난 혹독한 시련을 겪고 대운을 맞이하러 들어오는 어려움이 왜 오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혹독한 자연의 생명들이 겨울을 날 때 고통을 겪듯이 그 속을 겪으면서 유전정보에서 자기가 답을 꺼내내는 거거든요. 새로운 성장하려는 이런. 자,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이 바로 저하고 지금 한참 강의를 하고 다니는 임동구 박사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상체질의 대가이신 임동구 박사. 자, 남자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12년 주기로 지나갔는데 남녀간에 이렇게 상반되게 지나가면 상당히 부부 사이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자는 19년이고 여자는 12년 주기로 지나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고 이렇게 나쁘다가 어느 때 여름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좋아서 난리가 나. 그런데 겨울이 이렇게 같이 겹치면 어떨까요? 이때 사고가 나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서로가 이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 고통을 겪고 나면 겨울을 겪고 나면 또다시 좋은 시간이 오는 줄을 모르고 헤어지고 그런다는 사실을 부부들의 남녀관계를 제가 정확히 찾아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시간에 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주기가 100%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던 겁니다. 정확히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과 있고 겨울과 여름이 있는데 수목은 겨울이고요. 토는 봄으로 올라오고요. 토에서 이제 여름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가 활기차게 씨앗을 뿌려서 가꾸고 꽃 피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기가 꽃을 왕성 피워서 더 남보다 꽃이 왕성하게 만들어서 결실을 거두는 3년 6개월 요 기간이 모든 분들이 재물을 거두거나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밝히는 시간인데요. 추수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갖고 와서 추수를 하고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시간인데 바로 지금 이 시간 기계절에 바로 요 시간에 요때 더 성공하겠다 재투자를 하는 분들은 100% 실패하는 것을 제가 5,700명을 상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곳간에 그득 차서 통장에 돈이 좀 쌓이니까 어디 주식이라도 해볼까 이런 시간에 요 시간에 덤벼들게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시는 이런 걸 겪지 않도록 제가 이 방송을 유튜브를 띄워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시를 줄여야 됩니다. 성공을 늘리고 시를 줄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는 무수히 서울시청 앞에서 무수히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발자취를 남기게 하면서 21km 뛰어다니고요. 31km 뛰어다니면서 새벽 조깅으로 넘나들기를 수만 번. 41km, 19성분 12면 52km, 육산정조 이런 것을 무수히 대회도 하고 왔습니다. 서울 울트라랠리에서. 여기 시청 앞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저게 바로 보현봉입니다.
이 보현봉, 이 꼭두백이서 사방을 둘러다보다 보면 뭐가 보이죠? 북한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주변에 시청 앞에서 넘나들어서 삼각산을 넘어서 이 산을 넘어서 도봉산을 넘어서 저 건너편에 수락산을 넘어서 불암산을 넘어서 저 아차산, 망우산, 아차산을 넘어서 용마산을 넘어서 남한산성을 해서 분당 영장산을 넘어서 수원 광교산을 넘어서요. 청계산을 넘어서 관악산을 넘어서 삼성산을 넘어서 석수역, 안양 석수역으로 해서 여기죠. 안양 석수역. 여기서 또 안양천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서 구파발로 해서 시청 앞으로 내려오는 211km 트랙을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곳에는 19개 구청이 연결되어 있고요. 19개 큰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곳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건강하게 이끌고자 노력하는 서울 울트라레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극기를 제일 처음에 83시간 걸었고요. 79시간에 넘어왔고요. 74시간 만에 넘어오면서 모렴풋이 그 극기 속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경이교 86 19성장 환두량장이란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앞에 경자가 무슨 경자라요? 서울 경자죠. 서울 경기 이교 다리 두 개를 건너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본격적으로 수행한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211km. 저는 이것을 남기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건강에 이끄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2551만 명 주변에 살고 있죠. 이분들을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곳에 제가 그동안 자연으로부터 알아진 것을 남겨놓으려고 이 대회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서울 울트라레일리 사단법인 2015년도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저는 무련풋이 이렇게 극기를 통해서 이런 떨어지면 죽는 데를 통해서 수련을 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단전호흡이라든가 수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불교의 108배, 3000배 뭐 이런 것도 해봤지만 단전호흡도 해보고 그랬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머리를 맑게 하는 바로 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곳에 정신을 몰두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이곳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새벽에 해 들어가는 데는 해가 뜨는 쪽으로 가서 자꾸 태양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것이니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이 삼각산의 사계절, 겨울이면 무수한 생명들이 다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떨까요? 봄이 되면 또 살아나죠. 그리고 여름이면 성장해서 가을이면 씨앗을 무수히 날려서 영역을 넓혀놓고 돌아가고 돌아오는 대자연의 질서법을 한눈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있는 거구나. 예전에 있듯이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이렇게 돌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찾아 나서서 본 것이 바로 19년 주기 안에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있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수히 넘나들면서 이 글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자. 무슨 글자일까요? 흑두변에 간머리에 불화변 2개. 봄에 싹이 올라와서 여름에 성장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쌓이고 쌓이면 이들이 뭐가 될까요? 무덤령이란 글을 발견합니다. 이 한문 한자도 안 배운 제가 이 무덤령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만들어진 거라면 한문을 만들어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제가 한문을 깨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쌓여서 흙속이라는 거거든요.
허허 이렇게 이러면 옛 고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한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저 앞에 당도한 이 글 뭘까요? 선영부모 영원 상봉이라는 글이에요. 신신해인 앞서서 돌아가서 무덤이 돼서 그 무덤 속에서 부모 영혼을 상봉한다는 글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신신해인이라고 했어요. 신신해인. 저 신자도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귀신 신자라고 그러지만 하늘 신자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글로 보면 자 앞서서 돌아가서 무덤이 된 곳에서 부모 영혼을 상봉한다.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조와 출현 선영부지라고 했습니다. 선영 앞서서 돌아가서 무덤이 되는 그 안입을 알지라고 답을 묻고 있거든요. 자 뭘까요? 선영부모 영혼 상봉이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빈천공궁 무사제 해이라고 했어요. 빈곤하고 천해 보이고 여기 보시면 빈곤하고 천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는 글자죠. 이 글자는 어려서부터 가희가 어린 여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거나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인이 돼서 그 성스러운 몸을 통해 무한히 세력을 넓히는 자가 해인이라는 답을 딱 달고 있어요. 아하, 이 흙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가서 새 생명이 빚어져서 쌓이고 쌓는 데서 새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을 내가 잡아먹고 그 우생명이 잡아먹고 나는 그 모든 생명들을 잡아먹고 이 육신을 키워서 이 안에 호흡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파먹는 정자가 만들어져서 난자로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눈에 깨트려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성스러운 여성이 몸을 통해서 진짜 고난을 겪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어서 성인이 된 그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후일 또 이런 글을 발견합니다. 1월 산상 분양재배 1심 천정수 축복 날마다 월마다 높은 산에 올라 1심으로 재배를 하니 천정수 하늘의 맑은 물을 구하니 축복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신검 획득수지 단서용법 천부경이라고 했습니다. 무궁주와 출현 천정명 생명수요 하늘의 맑은 물은 생명을 구하는 물이요 천부경은 진경이라고 했습니다. 진경 참으로 이 글을 깨치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세부적으로 별도로 또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성신검명 소성진 무전쟁 천하와 여기 전쟁 무전쟁 천하와 오늘은 요 뜻만 이 이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무전쟁 천하와 전쟁을 하지 않고 천하를 화합시킬 수 있는 뜻이 있다. 옛 고서 속에 9,000년 전에 남겨놓은 우리 선인이 남겨놓은 천부경이라 하면 이게 금강산에서 남사고를 통해서 신라 최치원 선사에게 전해진 글이죠. 최치원 선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현대 글로 만들어 놓은 글입니다. 가운데 핵심 6자 저는 이 글을 풀기 위해서 무수히 넘나든 걸 제 앞에 당도한 모든 글들은 저는 뜻이 들어온 것은 답이 들어오는 것은 무수히 이렇게 써져 있겠습니다. 써져 있기면서 어느 날 극기 속에서 선몽을 하게 됩니다. 꿈의 선몽을 잠깐 그 211km를 돌다가 잠깐 선몽을 하는데 3대 삼화 육생이라는 글을 읽어요. 만왕만내 용변 부동번이라는 글이 이렇게 떨어져 올라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극기를 다 돌아와서 211km 돌아와서 이걸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를 푸니까 글이 쫙 풀린 거거든요. 자 3대 어떤 걸까요? 간략하게 풀어보겠습니다. 3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3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발견합니다. 삼합은 어떤 걸까요? 이 자연의 무수한 생명들도 건강해야 뭘 할까요? 본능적 사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핀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이 생명들도 뿌리가 건강해야
본능적 사랑을 하면서 씨앗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영역이 넓혀지지 않으면 이 씨앗들도 이 나무의 생명들도 땅속에서 에너지를 뽑아 올려서 새콤달콤 씨앗에 포장을 해서 남의 생명에 덕을 베풀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삼합입니다. 삼각산의 소름소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